자, 오늘은 C, 그지? 자이스토리 C 단원 지수함수와 로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자, 역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자, 지수함수와 로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결국은 그래프, 그치? 우리가 이 단원을 통해서 뭐랑 친해지자? 지수함수와 로함수의 그래프랑 친해지자. 근데 사실 지수함수, 로함수 그래프 자체는 어때? 별로 복잡한 게 없잖아. 뒤에 배우는 이렇게 다양한 초월함수들의 그래프보다는 되게 쉽지. 그치? 그치만, 그래도, 모양은 단조롭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그 경우를 나눠야 될 것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셔야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고, 로함수의 그래프고, 둘 다 뭐가 제일 중요하니?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함수 쳐다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야. 그 밑이지. 그지?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계획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이 어때? 밑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1보다 크면 이런 증가하는 함수, 1보다 작으면 이런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잖아.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 봤을 때 우리는 그 밑의 크기에 대한 판단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밑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그치? 밑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눠야겠다. 주어지. 4점짜리 뒤쪽으로 갈수록 저런 상황이 주어지겠지. 그지? 그럼 우리 경우 나눠서 두 경우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한 가지 존재하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지. 됐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됐어? 자, 그 다음 또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뭐가 존재하니? 그 점근선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면 점근선도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놈들을 뭐 하고 이제 결국은 뭐도 시켜? 이동도 시키겠지. 무슨 이동?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시키겠지.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거고, 또는 그 그래프 모양을 보고 얼만큼 이동되었고 얼만큼 대칭 이동되었으니까 결국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식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상할 수 있겠지. 다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됐니? 자, 이런 거를 백날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문제에서 내가 적용시킬 수 있고 이거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치? 원래대로면 지난 시간에 지수를 한 번에 끝냈는데 오늘은 지수를 끝내는 것도 벅찰 것 같아. 지수함수만 끝내는데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은 것들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야. 자, 어디 문제 볼 거냐면 1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3번 보시면 솔직히 이제 우리 가연 친구들께서는 조금 멀리 해도 될 문제들이긴 해. 근데 실리에 있으니까 한번 보긴 할게. 예전에 봤나 이거? 안 봤던 것 같긴 하고. 자, 자연선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해한다. 자, 그래서 그 조건을 쫙 적고 그때 이 첫째 항이 11대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니까. 그럼 무슨 문제야? 수열 문제지? 수열 문제지? 그 수열의 일반항을 뭐라 정했니?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각형을 딱 그렸을 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수열 문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정해져 있으니 뭐한다?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새롭게 정의된 함수, 새롭게 정의된 수열 규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한다? 몇 번은 시행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지. 또 자,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각변은 x축, y축에 평행하되 이렇게 반듯하게 정사각형이 그려지나 보다. 그리고 두 대각선의 교점,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쉽게 말하면 정사각형의
한가운데 중심을 말하는 거지. 그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요? n,2의 n승 위에 있습니다. n,2의 n승이 교점입니다. 그럼 n이 바뀌면 1,2의 1승, 2,2의 2승, 3,2의 3승의 중심이 딱딱딱 찍히겠다. 자, 그 다음 그 정사각형과 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가 자연수이고 y는 2의 x승을 만족시키는 점은 3개뿐이다. 자, 이해를 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이해하기 힘들 때는 어떡하라 해서 숫자를 하나씩 더 뭐라 그랬지? 그치? 그럼 자, 우리는 뭐 볼 거야? A1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을 한번 집어볼게. A1은 n자리에 1이 들어간 거니까 자, 1 집어넣자. 대각선의 교점이 어디 있어요? 1,2의 1승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에 x가 자연수이고 y가 2의 x승을 만족시키는 점이 3개만 있도록 정사각형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뭘 그려야 되겠어? 그냥 막 점 찍어야 되겠니? 이 점을 찍어야지. n,2n승.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x가 자연수일 때 누구니? y좌표가 2의 x승이야. 뭐야? y는 2x의 그래프가 그대로 가야겠다. 그치? y는 2x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자, 그려놓고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야? a1이니까 1,2의 1승. 여기가 사각형의 중심이야. 그래놓고 뭐 하겠다? 요걸 중심으로 반듯하게 정사각형 그렸을 때 그 정사각형 안쪽에 x가 자연수가 되고 y가 2x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야? 이 위의 점이지. 요 위의 점 중에서 그 x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점 몇 개 들어와야 된다? 3개만 들어와야 된다 이거지. 그럼 점을 마저 더 찍어볼게. 1일 때 누구요? 2일 때 얼마가 되겠어? 2일 때 2의 제곱이니까 2x니까 4가 되고 3일 때 비율 무시하자. 3일 때 2의 3승이니까 얼마 되고요? 8이 되겠고 어이씨 4일 때 2의 4승이니까 16이 되겠지. 그런 게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야. 사각형의 한가운데를 여기 놓고 정사각형을 그려나가겠지. 근데 점이 몇 개 들어와야 된다고? 3개. 이런 점이 몇 개? 3개.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그리면 이것 점은 무조건 들어오겠지. 2개 더 들어와야 되네. 어차피 자연수인 점은 여기 갈 수밖에 없네. 그럼 이놈까지 정사각형 안에 들어와야겠다. 맞나요? 그럼 정사각형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중심인 거는 변명 없고 여기 중심은 없고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겠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노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1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됩니까? 내가 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디까지 길이 알아요. 얼마야? 2에서 8까지니까 얼마니? 6이지. 그럼 이게 정사각형의 중심이니까 몇 배? 2배지?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2. 따라서 A1은 얼마다? 12. 예를 든 거 확인했어. 됐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캐치가 좀 모르지? 자, 캐치 포인트까지 해보셔야지. 자, 그 다음에 A2를 구해볼게요. A2는 중심이 얼마야? 2,4가 있어야겠지. 그럼 중심 어디니? 2,4. 여기가 중심이야. 자, 이제 여기다 정사각형 넣을 거라고요. 점이 몇 개 들어와야 돼? 3개. 자, 정사각형 키워볼게. 자, 어떤 점이 먼저 들어오니? 얘가 들어가는 게 먼저 들어오겠지. 이렇게. 근데 3개 들어오면 하나 더 들어와야겠지. 이거 들어와야겠어. 이거 들어와야겠네. 그럼 얘가 들어오게끔 정사각형 그려야 되고 그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 그려야 되니까 얘가 딱 들어오게끔만 그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딱 들어오게끔만. 이렇게. 됐음?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제 이기지. 여기가 정사각형의 중심이니까. 얼마 되니? 4에서 8이니까 이게 얼마? 4. 그럼 한 변의 길이 얼마 되니? 8. 그럼 A2는 얼마 된다? 8이 됩니다. 뭐이씨 아직 뒤치 안 보이는데? S2 중심 어디 있니? 3,8의 중심을 잡고 그릴 거라고요. 자, 3,8의 중심을 잡고 그릴 건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지. 또 3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들어올 거고 그래 나가면 자, 어느 점이 먼저 들어오겠어? 얘가 먼저 들어오겠어? 얘가 먼저 들어오겠어?
여기서까지 얼마야? 4지? 여기서까지 얼마니? 8이지? 그럼 키우다 보면 뭐가 들어오니? 얘가 먼저 들어오겠지? 2개 들어왔어. 하나 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더 키워보세요. 자, 더 키우면 얘가 들어올까? 얘가 들어올까? 그리 따져보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니? y좌표 봐. 6이잖아. 여기서까지 얼마니? 8이지? 누가 먼저 들어오니? 이대로 먼저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점이 하나, 둘, 세 개 들어오겠다. 쟤가 들어오기 전에 밑으로 들어오네. 왜 이런 일이 생겨? 치수함수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엄청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쪽으로 두 개가 건너뛰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치? 상상 이상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 거야. 빠르게. 그러니까 결국 밑에 쪽으로 두 점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로 확인했잖아. 그럼 그때 자 어디야? 요만큼이지? 요만큼이 얼마 되니? 2하고 8이니까 6이지? 한 배의 길이 얼마니? 두 배니까 10이지. 이씨 뭔 일이야 이게? 다시 보러 들어갔네? 자 규칙 안 빼고 또 해야지. A4 A4는 어디니? 4,16 여기 잡아놓고 점을 3개 넣어야지. 그럼 얘 들어올 거고 점 2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그럼 앞에서 봤잖아. 점 2개 어디 들어오니? 얘 2개 들어오겠지. 그 다음이 30인데 16에서 32까지 16개 가는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게 한 배의 길이니 절반이니까 6에서 16까지 얼마? 이게 아니고 4에서 16까지 얼마? 12. 그럼 한 배의 길이는 두 배니까 얼마 되니? 24. 이래?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때? 규칙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니? 어떤 중심을 딱 잡았을 때 그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아래쪽에 두 개의 점을 포함되는 게 더 빠르잖아. 그 이후에 계속.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규칙적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 자, 이때는 앞쪽에 점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걸 포함 못했고 뒤에 거 두 개를 포함시켰어. 이때는 앞쪽에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거 하나 집어넣었단 말이지. 근데 이때부터는 앞쪽에 충분히 두 개 이상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중심하면 그 앞에 두 점까지 거리가 한 배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앞쪽 두 개를 집어넣겠지. 그럼 거기서 규칙이 나올 테니까 하나 더 봐봐. 하나 더 얼마야? 그 다음에 32지. 5,32지. A5는 5,32니까 32에서 어디까지 들어오겠어? 2점 들어와야 되고 2점 들어와야겠지. 32에서 8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길이 얼마니? 24. 근데 그게 정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얼마니? 48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니들은 규칙을 따를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규칙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그럼 제 이상 할 건 없잖아. A6은 얼마니? 96. H는 192. 그럼 1항부터 7항까지 하고 가려면 이들 다 그려주시면 되겠지. 와 선생님 결국 뭐 다 해본 거네? 뭐 그지 그런 셈이지 뭐. 자, 결국 점수인 점과 점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잖아. 우리가 흔히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격자점 개수를 세는 문제야. 격자점은 뭔데?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또는 자연수인들이야. 그래서 어떤 영역을 주고 그 안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격자점 문제인데 그런 종류의 일환이지. 자, 저런 문제는 결국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너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문제라고요. 근데 일단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 너는 예전에 많이 출제됐을 때도 대부분이 나에 대한 출제가 거의 다 됐었어. 나오면 이제 킬러 쪽으로 출제가 됐지. 천창이 나왔을 때는 이것도 일단 많이 틀렸지. 한동안 나온 이후부터 이제 애들이 연습이 되니까 잘 풀었지만 그치 왠지 이렇게 노가다 하면 아닌 것 같잖아. 시도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격자점 문제는 뭘 줘야 되니? 어떤 범위를 줘야 되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점을 세는 거니까 결국 뭐가 들어가니? 영역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자, 영역을 제시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너네 이전 교육과정에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들어가야지
부등식을 통해서 영역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주로 그거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너네 1학기 때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다음에 다른 단어는 안 배웠지. 그 뒤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어이 빠졌어. 그게 쌤이 알기로 경제 수학으로 들어갔을 거야. 진로 과목으로. 그래서 안 배워. 안 배우니까 교차점 문제를 못 내는 건 아니야. 근데 더 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도 있어. 근데 또 마냥 턴놓을 수는 없잖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풀어본다는 뜻이야. 뒤에 가서 한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뒤에 1등급이 있으니까. 그치? 응. 그래.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거는 뭐니? 그리고 이런 격차점, 정수 조건의 또는 자연수 조건의 격차점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해? 노가다 할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지? 넘어가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역시 다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몇 개만 한번 볼게. 몇 개만. 16번 잠깐 보고 빠르게 보는 거 할게. 근데 풀진 않고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그래프의 해석에 우리가 좀 중간점을 투자를 했고요. 자, 16번 같은 경우도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나 주어져 있어. 그럼 그걸 아무렇게 봐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읽으면서 바로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읽으면서 바로. 자, 3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3의 x-1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위에 두 점 a, b를 잡고 a에서 내려서 또 그 점을 c로 했을 때 a, b, ac 길이가 같을 때 a의 y좌표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지. 그럼 일단 지수함수 두 개 있는데 그냥 볼 게 아니고 둘은 뭐야? 뭐가 같아? 위치가 없잖아. 눈에 보이잖아. 3, 3으로 위치. 그러면 그걸 그냥 가면 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바로. 위치 똑같으니까 뭐겠냐? 곡선의 모양이 똑같았구나. 똑같은데 여기가 다르네? 무슨 말이야? 너는 3x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시킨 거고요. 너는 3x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시킨 거구나. 그럼 둘은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3만큼. 그지? 그럼 너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시키면 네가 될 거고 너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시키면 네가 되겠네. 그래. 그치?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바로 얘를 3만큼 옮기면 네가 되고 너를 마사만큼 옮기면 네가 된다는 얘기는 너와 너 사이 길이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3 AB 길이가 얼마나 되겠냐? 3 구하는 게 아니죠. 식에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야. 그치? 너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을 3만큼 옮겨놓으면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점을 3만큼 옮기면 여기로 간다는 거지. 따라서 이 사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 그러면 조건 A에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그렇게 갔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야? A점의 Y좌표가 궁금한 거네. 그치? 그러면 A점 Y좌표 궁금하면 당연히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네. X좌표를 뭐라 둘까? A로 둘까? 그럼 딱 집어넣으면 이때 얼마야? 3에 A 플러스 1승. 요거는 3에 여기 누구니까 A 마이너스 2승. 근데 문제는 여기 사이 거리가 3이라는 얘기니까 3에 여기가 A 플러스 1승에서 3에 A 마이너스 2승을 빼니까 얼마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A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요 값을 구하면 되겠지. A의 Y좌표. 자, 이 식은 어떻게 할까요? 지수가 있는 식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공통인수 묶어낸다 그랬지? 3 몇 개 작은 쪽에 맞춰서 묶어내면 3에 3승 빼기 1. 그러면 3에 A-2승은요 이거 얼마야? 26 26분의 3 A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3에 A 플러스 1승이지. 여기다 뭐 하면 돼? 그치? 그럼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3에 A 플러스 바뀌겠지? 여기도 얼마야? 따라서 얼마다? 26분의 80. 그냥 깔끔하게 딱 풀어내시면 되겠지.
자, 분명히 이런 쉬운 문제들은 시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고 깔끔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뒤죽박죽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풀다가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가 아니야. 이제는 딱 문제 읽으면서 아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딱 산 다음에 그냥 한 번에 쭉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지? 그러려면 대체 뭐부터 이런 두 개의 지수함수의 특징과 관계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 됐어? 뒤에 25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4점짜리들이 이건 지금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잘 해결 안 되는 거는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저 조건을 저는 이해를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역시 질서함수가 두 가지 있어. 어때? 밑이 똑같네?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뭐야? 복수 모양은 똑같겠다. 근데 지수를 찾아보니까 어때? 너는 dx 빼기 1이고 너는 1-dx야. 부가 반대로 들어가 있네. 부가 반대지. 자, 어떤 의미야? 지수의 부호가 반대야. 알 걸 이렇게 쓰면 지수의 부호가 반대잖아. 어떤 관계야? 거기. 아이, x가 마이너스 바뀌었잖아. 무슨 관계야? 어디에? y 축의 대칭이 된 거지. 즉, 네가 이런 그래프라면 너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요. 그래, 그런 의미야 지금 이게. 그치? 자, 그러면 둘은 어때? 사실은 밑이 똑같은 게 아니었던 거네. 지수의 뭐가 반대인 거 보니까. 따라서 복수의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니네. 대칭 이동된 거구나. 자, 그리고 가를 볼게. 가를 보니까 아 맞네. 둘이 대칭 이동됐고 어디에 대칭이라는 얘기야? 2의 대칭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x의 2의 대칭이라는 얘기를 왜 줬을까? 두 번째 보자. 4에서의 너의 함수값과 4에서의 너의 함수값의 합이 2분의 5야. 그걸 가지고 a, b를 찾으래. 여기 a, b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가나 조건을 가지고 널 찾아야 돼. 그럼 분명히 니들은 너야 뭐 그냥 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4 대입하고 4 대입하면 12개 나오겠지. F4가 얼마야? A에 4B 마이너스 B스 더하기 G4는 A에 그러면 미지수 AB 두 개 있고 식 하나니까 식 하나 더 만들어져야겠지. 그 가에서 분명히 식을 한번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가에 이제 숨어있는 조건을 찾아봐야지. 둘이 어디 대칭이라고? 이해 대칭.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이해 대칭이지. 항상 그래프 문제잖아. 대칭 문제는. 이해 대칭이면 네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얘도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럼 gx는 어떻게 생긴 거야? x는 이해 대칭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본 거지. 이렇게. 이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하나 더 필요하잖아. 뭐가 보여? 응? 그래, 둘이 어디서 만나니? 대칭이니까 여기서 만나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아, 2S의 함수값과 G의 2S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를 꺼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냥 축축축축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대칭이면 그 대칭지에서 둘이 만날 수밖에 없고요. 만나는 얘기는 둘이 함수가 붙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요. 그게 부자연스러운 친구들은 훈련이 덜 된 거라고. 됐나? 그래. 그 계산하는 게 문제 아니고 나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어. 그래놓고도 이걸 찾지 못했어. 그 두 부분을 더 정리를 하셔야겠지. 머릿속에. 답에 나왔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바로 너를 볼 수 있도록. 됐니? 자, 그럼 F랑 G랑 같아. 그럼 F는 얼마인데? A에 2B 빼기 1. G2는 A에 1-2B. 틀렸지?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같으려면 이 지수끼리도 어때야 되니? 같아야겠다. 그치? 따라서 2B 빼기 1이랑 1-2B랑 같고 4B는 2가 되네.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2인데 1입니다. 자, 구한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A에
b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얼마야? 1승 더하기 a에 마이너스 1승이 2분이라고 해요. a의 마이너스 1은 a분의 1 이거다. 뭐 하면 돼? 연방 풀어, 아니 뭐야 2차 방식 풀어주면 되겠지? 양변에 뭐 곱한다? 2a 곱하면 2a 제곱 2a 곱하면 마이너스 5a 2a 곱하면 플러스 2 1, 2, 1로 인수에 땅땅 되네. 따라서 이는 얼마다? 2 또는 2분의 1 둘 중 어디 있어? a가 6이네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다 2분의 1 되겠다 2분의 1 그러면 뒤는 어차피 계산 받으니까 무의미 하잖아 그리고 이건 조건들 이거래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생각이 된 친구들은 나 조건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지 F사랑 G사랑 같다고? 그럼 여기가 뭐라면? 사라면 이게 G사고 F사지 너 둘의 값이 합이 2분 원하는 얘기는 어차피 어디 대칭이니까? 얘 대칭이니까 요 둘의 합하면 어때? 같겠지?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만큼 떨어진 거 얼마야? 0 그치? 그러니까 F4 더하기 G4가 2분 원하는 얘기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식을 활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지 물론 여기서 뭐 별 차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건을 바로 써먹기 힘들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저걸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문제 풀 때 그치? 이 문제 풀면서 저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 대칭성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 보시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거야. 직접 풀면 다 풀릴 거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 밑의 크기만 조심하면 되지. 아까 썼다시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면은 x가 언제 최대되고 최소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잖아. 괜찮아? 그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복잡하면 시원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 직접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만 질문하세요. 여기는 질문할 게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 62쪽 한번 보세요. 62쪽. 62쪽 한번 보시면, 자, 대소관계입니다. 자, 은근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자, 42번 말고 45번을 볼게. 40이나 45나 같은 원리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수함수는 그 밑의 크기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고 개형에 따른 정인 대소관계도 우리가 판단을 달리 해야겠다. 지수함수 또 뒤에서 로그함수의 대소관계는 결국 뭐야? 그래프상에서 위아래를 판단하는 문제로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그 밑의 크기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 안 될 때는 경우를 나누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무사요. 1이 아닌 양수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는 AX이고 하나는 BX일 때 사람들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럼 당연히 누구야? 너와 너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되는데 AB가 양수라는 얘기만 했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 안 했지. 그럼 어떡하지 아니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뭐 하면 돼? 나누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A가 B보다 크긴 하지만 둘 다 어떤 경우? 1보다 큰 경우가 있겠네. 두 번째는 A가 B보다 크지만 둘 다 어때? 1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네. 끝인가? 또 있지? A가 B보다 큰데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A도 B도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건데 둘 다 1보다 클 수 있고 둘 다 1보다 작을 수 있고 사이에 1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경우에 맞게 또 뭘 그려 이제?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혹시 기억나나? 우리가 똑같이 증가하는 또는 똑같이 감소하는 지수함수 있을 때 둘을 구분하는 방법.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클수록 x축, y축에 가깝게 그리면 된다고 그랬고요. 기억나?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을수록 x축, y축에 가깝게 그리라. 기억나지? 클수록 가깝게. 응?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가깝게 1보다 작을 때는 작을수록 가깝게 이거 쉽잖아. 그럼 자 누구야? A가 더 크니까 A가 더 어떻게? 수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fx 쓸까? fx. 그 다음에 gx는 b가 더 작으니까 더 축에서 멀리 이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두 번째는 일단 이렇게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을수록 b가 더 축에 가깝게 감산하면서 그래프 그려야겠지. 그 다음에 A가 더 크니까 더 멀게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 다음 마지막은 A는 1보다 크니까 뭐 고민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증가하는 거. B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거. 됐지? 그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수 n에 대해서니까 자 둘 다 n을 집어넣으면 fn이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 밑에 봐봐. n 집어넣으면 fn이 gn보다 더 위에 있지. 만족하네. 이때 자 n 집어넣었어. 양수 n fn이 gn보다 크네. 만족하네. 자 집어넣었어요. fn이 gn보다 크네. 기억 맞는 거다 틀린 거다? 맞는 거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fn과 g-n을 비교했을 때 g-는 크면 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경우 나눴어? 세 가지 경우 나눴지? 그럼 여기 이면 돼 있으면 이런 경우만 넣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거보다 fn 어디야? 여기지. 여기 n이야. 그럼 여기가 fn이야. g는 g-n이니까 n하고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게 -n이고 g-n은 여기야. 근데 g-n이 확실하게 작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는 아니야. 얘는 보지 말라는 얘기야. 됐지? 두 번째 fn 요게 fn이야. 여기. g-n은 똑같은 그림만 붙들어진 데서 g-n 여기. 그럼 g-도 크네. 자 저거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하는 경우지. 그럼 그 경우에 진짜 a가 1보다 크냐라고 물었어. a가 어때? 1보다 작잖아. 여기 보고 혹시 모르니까 fn 여기야. g-는 경우에 따라서 네가 니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더 나빠르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이미 볼 거 없잖아. 여기서 아닌 거 맞으니까. 따라서 이해는 뭐야? 틀린 거지. 얘들아 항상 옳은 거 골라야 되잖아. 그럼 지금 1번 기억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다 만족해야지 네가 참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치? 하나도 없으면 뭐가 되니? 거짓이 되는 거지. 그게 발레가 되니까. 이거는 너 이면 알아서 전제를 붙여놨지. 그러니까 이 경우만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이 경우에서만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만족해. 근데 그때 이걸 만족 안 하니까 너는 바로 틀린 거 되겠지. 됐어? 자, 디귿에서는 요게 전제로 붙어있네. 둘이 어떠면? 같으면. 한번 봐봐. 여기서 둘이 같아질 수 있냐 없니? 없지. 여기는 fn이 더 크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항상 g-n이 더 크게 나올 테니까 fn과 g-n이 같게 나오려면 어디서 밖에 없다? 여기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럴싸하게 그려야 되는 거지. 맞추고 하는 거야. 원래 인생이 좋잖아. 근데 둘이 같게 되려면 이 상황에서 만들 수밖에 없지. 그치? 이 상황에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상황을 항상 이게 둘이 같은 수 나올 수는 없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같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이야. 즉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거야? 해석을 해보셔야지. 야 n을 집어넣어서 fx 나와서 fx에다가 n을 집어넣은 거랑 gx에다가 -n을 쳐넣은 거랑 둘이 함수값이 같게 나온다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식으로 의미를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풀이도 그렇게 풀어놨겠지만 우리 그렇게 풀 게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셔야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n에서의 높이와 똑같은 그림만큼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n에서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 fx와 gx가 어떤 거야? 그렇지. y에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말은 뭐니? 둘의 밑이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역수 관계에 있는 거지. 아까 했잖아. a하고 a의 마이너스 1승은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라며. 둘이 역수 관계에 있으면 yx 대칭이라고요. a하고 b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 a는 b분의 2, b는 a분의 1이.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어차피 저렇게 y는 x의 대칭이면 y축의 대칭이면 이제 뭐 집어넣을 거야? n분의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n분의 1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라. 마이너스 분을 집어넣은 거랑 당연히 어떻게 가? 그때도 똑같이 나오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치? 대칭이니까 똑같이 n분의 1이랑 마이너스 n분의 1 집어넣은 거랑 함수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참 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지? 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아. 좋지만 실전에서는 의미 없다. 다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기하학적으로.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수관계 문제들은 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유형 8번 지수함수 그래프의 교점. 59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58번은 뭔가? 58번은 좀 식상한데? 왜 이게 별이 두 개인가? 자, 58번부터 빨리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첫 번째, 마이너스 0, 2부터 0까지 딱 B 구간만큼만 정의되어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이게 무슨 뜻이야? fx랑 f-x 더하기 8이 0이다. 이해하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로 바뀌지, 이거? 무슨 함수라는 뜻이니? 대답 안 하니? 무슨 함수? 기함수. 여기 대칭? 원점 대칭, 그지? 그 다음 이건 무슨 뜻이야? 그치? 어디에 대칭? 어디? 대칭, 그럼 어디 대칭? 2, 그치?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대칭 축이 두 개면은 축 두 개의 기준을 왔다 갔다 적용시키면 결국 뭐야? 마치 주기함수는 그래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놨던 거 기억나? 대칭 축은 하나지만 원점 대칭이라는 지수도 하나 돼 있잖아. 대칭 기준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대칭 기준을 계속 동작하면서 적용시키다 보면 결국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요 그래프를 계속 양쪽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디가 요거 안에서 그래프를 다 그렸을 때 네 그래프를 그려놓고 너와의 교점의 개수 세는 거야. 쉬운 거지.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우리 생겼니? 일단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이거 없이 생각해봐라. 마이너스 1에서 꺾여진 V자 모양 그래프지. 그치? 굳이 범위 안 나누잖아,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딱 꺾여 되는 V자 모양 그래프라고 이렇게. 기울기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 근데 그 놈은 어떻게 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렸으니까 밑으로 마이만큼 내려오면 얘가 어디 오고,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오고. 얘가 마이너스 1 오겠지. 쓰네? 절대 시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계속 그려라. 어떻게? 니들 가지고. 자, 그랬더니 어디 대칭이라고 했어? 첫 번째 원점 대칭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야겠다. 자, 그 다음 어디 대칭이야? 2의 대칭이라며. 그럼 이게 대칭이야, 2. 그럼 2 왼쪽으로 보니까 어때? 이렇게. 산 하나, 계곡 하나. 그럼 이쪽은 어때? 2의 대칭. 이번에 2의 대칭이야. 선 대칭. 적어서 포기 되니까 여기도 산 하나, 계곡 하나. 이거 어떻게 하냐? 산 하나, 계곡 하나. 자, 그럼 다시 어디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포기해야 됩니다. 180도 회전시켜야 됩니다.
계곡 하나, 이 산은 2개, 계곡 하나니까 거꾸로 계곡 2개, 산 하나.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에? 2의 대칭이잖아. 그러면 산 하나, 계곡 2개, 산 하나. 근데 이거 산 하나, 계곡 몇 개? 2개. 산 하나 다시. 다시 어디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산 2개, 계곡 2개, 산 하나. 그럼 계곡 2개, 산 2개, 계곡 하나. 그럼 또 다시 2의 대칭이니까 산 하나, 계곡 2개, 산 2개, 계곡 하나. 산 하나, 계곡 2개, 산 2개, 계곡 하나. 이렇게 가겠지. 근데 우리 갈 필요 없잖아. 여기까지 가면 돼. 10까지 가면 되니까 2, 4, 6, 8, 10 정도 되겠지, 그치? 자, 그래놓고 이제 뭐 그리면 돼?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 이렇게 생겼네, 그지? 이게 얼마야, 이거? 최대값 1이지? 주기함수, 이 주기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고려하면서 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디 지나 항상 1, 0,1을 항상 지납니다.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x축이 정건설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올 일은 없지. 그럼 만든다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만나겠지. 10가 되니까. 됐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 6개. 이건 못 풀리진 않겠지. 그치? 쉽게 나왔잖아.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니? 얘 밑을 안 주거나 하겠지. 그래 놓고 교점의 개수가 뭐 7개가 되도록 A값을 정하세요. 교점의 개수가 3개만 되도록 A값을 정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달라질 거 없잖아. 그럼 이 A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테니 교점이 딱 3개가 되도록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뭐. 됐니?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지수함수는 메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대칭함수, 주기함수들이 메인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밑에 59번 문제 볼게요. 함수 y는 k 곱하기 3x 그래프가 있고요. y는 3의 마이너스 그래프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x 더하기 8의 그래프 3개의 지수함수가 있을 때 그들이 만난 점을 비교를 하자. 이때 P와 Q의 X 좌표의 B가 1대 2일 때 그때 K값을 구하세요 돼 있지.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 봐야겠네. 풀기 전에 생각 충분히 하라고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K값. K가 어디 있는데? K가 어디 있는데? 여기네. 이놈 지수함수에서 K값 찾으라고요. 얘들아, 여기 있는 K 곱하기 3x에서 K값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미정계수가 딱 들어있으면 어떻게 찾아 그거? xy 대입하면 K값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즉 한 점의 좌표를 찾아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점을 대입하는 게 현실적이야? 여러분들 점 찾을래? 아니잖아. P나 Q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P나 Q점의 좌표를 찾으면 일단 좌표가 시작돼야 되는데 P, Q의 좌표에 대해서 준 거 없어요. 대신 뭘 준 거야? B가 1대 2라고. 자, 얘들아, 우리 둘이 1대 1한 조건 줘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비례상수 K 가져온다고 그랬지? 둘이 1대 2면은 1K, 2K라고 준다고 문제를. 그럼 K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K 대신에 뭐로 쓸까? T이고 너는 뭐라고 할까? 2T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P점의 좌표는 X좌표는 T고 Q점의 X좌표는 얼마다? T. 자, 이제 시작해야지 이제. 지금 뭐 할 거야? 결국 P나 Q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고 결국 T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T하고 2T라는 걸 정했으면 다음 찾아 나가야지. 어떤 거 쓰면 돼? 어떤 조건 이용하면 되니? 여기서 준 건 없잖아 지금. 그래프를 보고 찾아야지. 얘가 뭘 쓰면 돼? 요거 X좌표가 T고 요거 X좌표가 2T라고. 저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뭘 들어가야 돼?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 바로 아까 문제 쓰면 아까도 봤잖아. 이거 모르면서 정리하라고요. 두 그래프가 처음 만나고 있으면 어떡한다?
그 점에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이용하라고 그랬잖아. P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누구랑? 너랑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 T는 거랑 여기 T는 거랑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또 쓰인다니까? 3의 마이너스 T승이 뭐랑 같다? K 곱하기 3의 T승 같다. 또 있네 여기도. 표준도 만나니까 2T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네. 그럼 여기 2T 집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T 더하기 8은 여기도 2T 집으면 같으니까 K 곱하기 3의 2T. 미지수 KT 2개고 12개니까 어떻게든 풀어질 거라. 자, 연립 방식의 가장 기본은 뭐니? 미지수 소거하는 거잖아. 어떡할까? K를 없애볼까? 그럼 여기서 K는 꼴로 정리하는 게 맞겠네. 자, 여기서 K는 양면을 3의 T제곱 나눕니다. 그럼 3의 마이너스 2T제곱. 걔를 여기다 쳐놓을까?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T제곱 플러스 8은 3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3의 2T제곱이면 지수끼리 더하면 3의 0승 얼마 되니? 1. 그러면 마4 곱하기 3의 2T제곱은 마7 3의 2T제곱은 4분의 7. 그럼 지금 T는요? 로그 써야 됩니까? 또 뭐라고요? 누구 구하는 게 목적이야? K 구하는 목적이지. K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K를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3의 마이너스 T잖아. 이거 충분하잖아. 너와는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나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지수함수 그래프, 지수 로함수 그래프가 뒤섞여서 3개 정도 던져주면 아씨 복잡하다, 그렇지? 사실 매우 간단하게 풀어지는 거잖아.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로그 함수인데 조금 끊어서 가는 게 낫겠다. 애매하게 끊는 것보다. 끊어서 끊어줄래? 자,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빨리 갔다 오.